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빵빵하게 채워줄 주유소 일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체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내일 또 SK 또 EIT죠. 제가 깜빡했네요. SK IE 테크놀로지 기관 청약 흥행과 더불어서 우리 시장에 앞으로 남아있는 이슈들 굉장히 많은 반면에 오늘 우리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에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시고요. 내일 제가 이렇게 또 청약을 앞두고 마음이 흔들렸나 봐요. 이렇게 시장의 여러 가지 이슈들 오늘도 주요소에서 다뤄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팀과 박팀으로 오늘도 나뉘어서 치열하게 수익률 대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영원한 앙숙이시죠. 박팀의 수장 박 PD님 먼저 인사드릴게요.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따라 더 지치고 힘들어 보이시네요. 제 착각이겠죠? 지금 월요병을 지나 화요일병에도 걸려 있어가지고. 네. 원래요. 네, 시장이 좋으면 네. 피곤해도 이렇게 웃어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꼭지에서 가상화폐로 갈아탔네. 이게 인간 지표가 맞다는 말이 여기서 네.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유소에서 사실 코인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우울한 기분을 가지고 그때 코인 얘기를 했을 때 뭐 간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그때 네. 저희 박 PD님이랑 네. 저 도하나랑 네. 이제 코인을 요즘 코인이 핫하다고 하니까 좀 들어가 볼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전문가님들이 이제 꼭지다. 도하나랑 박 PD님이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꼭지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도 들어간 거예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저 들어간 거 아닙니다. 저 이거 업비트 이건 뭐예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업비트가 아니라 이거 지금 이거 핸드폰, 보고 핸드폰. 있어요. 이거 핸드폰.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아무튼 코인 이야기도 저희 시장 다루면서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오늘 좀 왠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박팀의 정재훈 전문가님과 박 PD님 또 모셨고요. 저희 도팀에는 언제나 정도를 걷는 네. 우리 박원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코인 이야기 하자마자 그냥 너털 웃음을 터뜨리시는데 코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열광하는 또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코인은 무시할 수 없는 자산 시장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코인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자산이라 해서 꼭 내가 합리적인 투자 자산인지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요. 본인이 정말 그 코인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범위 내와 감당할 능력 내에서만 눈길을 주시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나요, 박 PD님? 네. 저는 이러다가 저 시청자분들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하지 않습니다. 네, 자, 우리 알겠습니다. 하지 않는 걸 오피셜하게. 시청자분들 네. 지금 주식도 오르고 원자재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다 지금 오르죠. 완전 버블 꼈다 이런 말들 많은데요. 그냥 내가 잘 아는 거를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죠? 알겠습니다. 계속 왜 헛소리 하시냐고. 퍼뜨리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좀 약간 불안불안한 박팀과 함께 도팀 오늘도 수익률 대결을 펼쳐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참여하는지 알고 있으시죠? 노란톡과 문자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도팀과 박팀의 신경전이 엄청난데 오늘 좀 맞붙을 종목은 어떤 종목들일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맞붙을 도팀과 박팀의 종목은요. 반도체 소부장이 붙었습니다. 넥스틴 대 ISC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이 오늘 맞붙었는데 사실 두 분의 이제 뷰가 좀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도팀 같은 경우는 넥스틴이고 또 박팀 같은 경우는 ISC 이렇게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문자로 어떤 종목이 들어보니까 더 좋을 것 같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투표에 실시간으로 집계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위원님께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기 전에 이번 주부터 저희 위원님들을 조금 더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두 분의 포트폴리오를 좀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먼저 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목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아니, 목매이시는 거 아니죠? 슬픈 일 네, 있어서. 먼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박원재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도팀의 자랑스러운 전문가님이시죠. 박원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종목들이 정말 잘 갔는데, 이게 슬픈 게 매수가가 도달이 안 돼서 편입 자체가 좀 안 된 종목들이 있어요. 매수가가 내가 29만 원에서 30만 원 초반까지로 했는데, 네. 저게 매수가가 뭐 좀 전달이 잘못됐어요. 맞아요. 네, 전달이 이게 잘못됐어요. 조금만 더 확실하게 앞자리 살짝만 조금 더 욕심 냈어도 편입했을 텐데, 그죠? 그리고 그 매수가는 대체적으로 바운더리로 합니다. 그렇죠. 그냥 이 안에 들어오면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갈 목표치를 갖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지, 그걸 뭐 콩나물 끝전 따져가지고 500원 싸게 사고, 사실 그런 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 밴드를 정해주시는 이유도 매수가를 분할로, 그렇죠. 분할 매수로 해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리스크를 난 가장이 적기 들어온 때문에.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현대제철 지금 17% 정도 차이 나고 그건 있잖아요. 가위바위보에서 진 날이고 그러니까요. 너무 아쉽게도. 현대제철은 진 날이고. 그러니까요. 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편입이 됐지만 지금 열심히 안정적인 수익률이 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박팀 포트폴리오도 볼까요? 이제 좀 아쉽지만 이게 네. 또 방송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편입이 돼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들이랑 얘기해서 이제 저녁에 이제 제안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 다음 날 아침에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깝게 솔브레이나 현대제철 이렇게 조금 매수가에 근접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있으면 다음 날 아침 9시 매매 시그널에서 전화 연결을 통해서 매수가를 조금 조정하는 그렇죠. AS를 할 예정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주유소만 보실 게 아니라 다음 날 아침 9시에 방영하는 매매 시그널도 보시면서 이제 주유소에서 제안드리는 종목들이 매수가가 좀 바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럴 수 근데 있죠. 이제 또 저녁 방송만 챙겨보시는 분들은 매수가가 왜 바뀌었는데 이거 뭐냐 하시는 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침 9시 방송 보거나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서울경제TV는 같은 세계관을 좀 공유하니까요. 네네. 어려운 말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직장인들은 어떡하라고? 네? 직장인들은 직장이니까 노란톡에 들어오시라고요.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자 우리 맞다 같은 편이니까 죄송해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우리 자랑스러운 또 정재훈 자랑스럽게 변했나요? 전문가님 포트폴리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통CG로 좀 체인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 시원하게 보시라고. 일단은 모비스가 약수익 중이지만 엄청나게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네. 그다음에 도화 엔지니어링이 조금 윗골 달면서 내려왔지만 아쉽습니다. 편입이 안 됐어요. 네, 편입이 안 됐습니다. 현대 글로비스하고 대결했던 도화 엔지니어링인데 좀 아깝습니다. 네. 도화 엔지니어링이 좀 편입이 됐다면 좋았을 텐데 처음 보시는 아무튼 표정인데요. 얘기 좀 해주세요. 도화 엔지니어링 잘 가던데 오늘 조금 내려왔거든요. 카메라 보시고 전문가님이 카메라를 안 보니까 이름을 올릴 시간이 없잖아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뭐 편입 안 됐기 때문에 네. 뭐 별 드릴 말씀이 없어요.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조정 시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결코 시간을 길게 끌어주지 않는 두 분의 케미가 오늘도 기대되는 가운데 박팀 우리 박팀을 오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정말로. 왠지 좀 편안해 보이죠? 그러니까요. 저희 도팀이 네. 또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과 함께 여러분들 이렇게 두 분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셨기 때문에 두 분 다 편입이 됐든 안 됐든 종목들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분까지 좀 참고를 하시고 오늘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곧 가질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박원재 위원님이 네. 제가 좀 새롭게 느끼는 게 네. 그동안 이렇게 방송에서 참 조용조용하게 이제 참 믿음직스러운 약간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니까는 공격적이세요. 맞아요. 저희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아프셨나요? 약간 서경의 아니 아버지 같은 주식의 아버지 느낌이었는데 약간 주식의 손흥민 느낌이에요 지금. 엄청난 포대예요 지금. 아니 아프신 줄 몰랐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아니 그러니까 주식계의 아버지 같은 느낌이었는데 주식계의 약간 손흥민 같은 느낌이에요. 네, 저희 이게 박원재 전문가님은 별로 영양가 없는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좋은 방어 태세였습니다. 네, 뭐
마땅히 좀 그 리액션이 네. 약간 입담도 있으시고 그런데 그럼요. 아무튼 어제 또 채팅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것도 보셨잖아요. 제 박은재 전문가님이 지원 투수로 나서면 또 나설 땐 나서십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박 팀도 좀 긴장하셔야 돼요. 저희는 긴장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정재훈 전문가님이 엄청 친한데 네, 옆에 계시면 방송에서 긴장 안 하신 것 같아요. 조금 자제하는 이유는요. 이게 말 실수할까봐 지금 저도 정재훈 전문가님을 건들지 않고 있어요. 이게 또 순간 톡톡 쏘는 사이다처럼. 아니 눈에 아무튼, 초점이 없어서 약간 무섭거든요. 네, 아무튼 집에서 지금 서로 조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방송 중에 엄청 시끄러운데. 자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왕따 시켰네요. 좀 인사 좀 해볼까요? 나 우리 냉개미님 항상 우리 서울경제를 빛내주시는 냉개미님 오늘도 하이. 그다음에 해피님 어제 삐셨는데 오늘도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오늘 시청자 110명 넘어 하트 3개 날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인자님 항상 정재훈 전문가님 방송할 때마다 오셔서 응원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림님 반갑고요. 우리 항상 우리 오케이님, 양봉잼 오케이님 반갑습니다. 냉개미님께서 박 PD님이 서경 지옥으로 만들 계획인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서울경제 지옥의 늪으로 빠뜨려드리겠습니다. 이 서울경제 지옥의 늪은요. 헬게이트 열린다. 어떻게 빨갛게 수익률이 붉게 달아 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서울경제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이 지금 포즈를 잡고 계십니다. ISC 이름부터 뭔가 뭘 연상케 하죠. 발사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ISC 종목에 대해서 1자 포인트 발사하겠습니다. 명예 도팀이죠. 뭐요? 정재훈 전문가 명예 도팀으로 유명하시잖아요. 왜요? 저희를 도와주셔가지고. 전 도팀 사랑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박 PD 싫어해요. 네, 알겠습니다. ISC는 사랑하시죠? 네? 이 종목. 사랑은 LG고요. 아, 네. 첫 번째 포인트는요. 말이 필요 없어요. 세계 1위입니다. 네.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끝입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사랑은 LG한테 표현하고 세계 그러니까 1위다. 그 정도까지는 얘기해 주셔야죠. 뭐요? 어떤 거가 세계 1위는 정도는 알려주셔야죠. 오늘 지수도 있는데. 기, 승, 전, 결. 아오, 오케이.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오케이. 자, 세계 1등 기업입니다. 무려 세계 1등. 뭐가 1등인지 항상 몰라요? 주식은 1등이 최고예요. 아셨죠? 대장만 간다. 우리 대한민국 1등 주식 ISC 기대해 아니, 주십시오. 근데 그것도 있어요. 뭐요? 시장 점유율 1위 키움증권도 있죠. 주가는 그렇게 세진 않더라고요. 네, 1등이 다는 아니다라고 그렇죠. 네, 또 도팀을 도와주시면서 자 저희에게 또 토스가 넘어왔습니다. 오늘 저희 도팀의 종목도 반도체 소부장인데 맞아요. 넥스틴이에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뭘까요, 전문가님? 아마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많이 낯설어 하시는 분이 많을 걸로 그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네. ISC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네? 세계 1등 맞습니다. 아, 네. 소켓입니다. 소켓. 반도체 소켓 1등이에요. 요 박팀으로 가신 거예요? 넥스틴은 1등 아닙니다. 아, 네? 1등을 따라가는 기업이에요. 아, 그래도 1등을 따라만 가면 파이는 1등이 크게 하고 파이가 어. ISC보다 훨씬 큽니다. 아, 그럼 여기까지만 이렇네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저를 쥐락펴락 하시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등이냐, 추격자냐. 저는 1등에다가 한 표 걸겠습니다. 근데 넥스틴 되게 좋은 회사예요. 이게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회사를 알거든요. 네. 파이가 큰데 네. 두 분이 따로 제3군을 만드신 거예요? 인텔 쪽이랑도 연관이 있고요. 네. 장비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아주 좋은- 전에 나옵니다. 전에. 아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 의원님도 ISC 한마디 또 해주셔야죠. 아까 해주잖아요. 아, 또 하셔야죠. 한마디 했잖아요. 1등이라고 하셨잖아요. 한마디 더 해주세요. 지금 제일 저평가예요. 아. 같은 일을 하는 회사 중에 제일 저평가받고 있습니다. 어허. 네, 그래도 여러분들 투표를 하신다면 도팀 넥스틴으로 한 표를 행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계 1위의 기술력과 저평가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대형 참사가 일어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수익률 참사 일어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별로 어감이 좋지 않은데요, 박 PD님. 자, 오늘도 수익률 체포해 드릴 테니까 옆집, 뒷집, 앞집, 아랫집, 윗집 다
뚝뚝 뚫리셔서 주식하시는 분들 있으면 얼른 주유소 보시라고 빨리빨리 인터폰 드시고요. 전화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옆집, 앞집, 윗집, 아랫집도 문도 두드리게 만드는 주유소. 아, 이렇게 종목 소개만 했는데 벌써 진이 빠지네요. 그리고 이렇게 죄송하지만 네네. 또 저 응원하는 분들을 또 언급 안 하면 안 됩니다. 아, 있나요? 네. 네. 일단은 우리 최은지님께서 박정호 PD님 최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빨강이님께서 이제 박팀에 참가한다. 우리 빨강이님 아이디 좋고요. 그다음에 김종욱님 방송 시간 소개해 주셔야 하셨는데 8시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오늘도 SJ님께서 멋진 박 PD님 하트 보내셨는데 또 하트 날려드리겠습니다. 아, 여기까지인가요? 네. 자기 정말 댓글만 읽고 끝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팀의 종목들 맛을 봤고요. 여러분들 문자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코너인 주식 뇌구조 시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렇게 서로 종목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오늘 그런 위원님들 머릿속은 어떤 키워드로 꽉꽉 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죠. 지금 옆에 나오고 있죠. 철강, 쇼티지, 공급망 재편, 공매도, 수급. 지금 공매도 재개 같은 경우는 7일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다른 전문가님도 볼까요? 서프라이즈라고 써주셨는데 뭐가 놀랍다는 건지 실적인지 제가 이따가 한번 여쭤보고요. 기저효과, 쇼티지, 순환매, 추격 매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두 분이 비슷한 듯 다른 듯 서로 시장을 보는 시각이 약간은 키워드가 다릅니다. 하나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런 키워드로 정리하신 이유 먼저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제가 먼저 하죠. 네. 철강을 봐야 돼요. 철강이 갑자기 왜 이럴까요, 철강이?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공사 현장에서 네. 그 철근이 부족해서 지금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세 글자로 하면 뭐죠? 쇼티지. 이제 역시 도하나께서도 전문가가 다 되셨군요. 네. 철강은 2007년 이후에 항상 공급 초과되는 섹터였습니다. 맞습니다. 언제나 철강은 넘쳤어요, 재고가. 열연 가격이 100만 원 넘은 게 근 1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철강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만든 철강과 대한민국에서 만든 철강과 일본에서 만든 철강의 제품이 다를까요? 같지 않을까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왜냐면 차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다 들어가는 거니까. 철광석 들어와서 이걸 코크스에 섞어서 이걸 녹이면 고로에서 녹이면 센 물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선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선철을 가지고 이제 판재도 만들고 네. 그다음에 강관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별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공급량이 많으니까 철강업은 꿈이 없다 이렇게 본 게 지금 13년째입니다. 그런데 올해 달라졌어요. 쇼티지가 납니다. 네, 부족한 거죠. 네, 쇼티지가 왜 나는지는 오늘 혹시 기회가 된다면 오늘 제가 업황 전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 이거를 시장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독해력이 있어야 돼요. 이걸 그냥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철강이 왜 올라가는지를 이해하고 그러면 다음은 어떤 스테이지가 밟을지 우리 투자자는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철강, 쇼티지, 또 냉형 가격의 100만 원 돌파, 스프레드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늘 과잉 공급에 시달렸던 철강 업종조차도 지금 현장에서 철근이 부족해서 짓지를 못하고 있다. 공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기회가 된다면 도팀이 승리한다면 이 철강 업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도팀에게 문자 투표해 주셔야겠죠. 철강 네. 업황이 궁금하시면 도팀을 응원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오늘 도팀의 종목 넥스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옆에 박팀에서 지금 왜 그러세요? 눕고 찌르고 아니 말 좀 하세요, 말 좀. 아니 도앵커님이 얘기를 하고 출연하시면 있으니까 얘기 좀 하시라고요. 저의 순서를 기다리는 것 순서가 뿐이에요. 어디 있어요, 이 자, 토크쇼에. 여러분들 박 PD랑 같이 방송 못하겠네. 여러분들 아셔야 될 부분들은요. 저도 준비한 게 있어요. 저도 준비한 게 있는데 업황이나 이런 거 준비 안 했어요. 전 딴 거 준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철강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넥스틴을 문자를 보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명예 도팀. 박팀이 져야 됩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뇌구조를 썼던 부분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의미, 단어적인 그런 부분들만 틀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화학 쪽하고 철강 쪽, 오늘 철강 쪽이 좀 상당히 강했던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어요. 결국은 이게 실적이 좀 좋은,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그런 기업들 자체가 성장을 더 크게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분은 숫자라는 표현을 제가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는 결국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숫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기업들을 갖고 계신다면 그 기업은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언젠가는 분명히 보답을 해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에 코로나가 3월 달에 발발을 하고 난 이후에 1분기 때 좀 안 좋았다, 2분기 때 사상 최악을 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3분기 때, 4분기 때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그럼 결국은 2분기 때까지는 실적이 좀 상당히 좋을 거예요. 1분기보다 아마 2분기의 성장이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 기저효과라는 표현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2분기 실적은 더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섹터들 실적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은 더 좋은 그런 사항들이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철강이라든가 건설 이런 쪽에 있어서의 쇼티지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아마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 나오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결국은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을 따라붙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순환매를 노리고 그 다음 타자를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기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다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럼 결국은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면, 성장을 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트레이딩 관점, 단기 추세적인 대응으로 하는 그런 좋은 부분들이 좋고, 성장할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모아가는 전략, 그 두 가지를 취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장주랑 가치주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전문가님. 그러면 성장주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 부분들을 놓고 얘기를 했었단 그쵸, 말이에요. 보통. 근데 지금은 가치주의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가치주라고 볼 수 있는 애가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게 성장주로 변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은 그냥 가치주다, 성장주다 이거를 구분하는 것보다 얘가 숫자가 얼마만큼 더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더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고, 네. 그 추후에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도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 기저효과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히려 실적은 더 좋을 거예요. 작년보다 나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순환매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 아, 너 철강, 화학, 너 반도체 올랐으면, 너 못 올랐지, 내수 얘도 올라줄 거예요. 그러면 추후에 예를 들어서 포스트 코로나 얘기가 나왔다 지금 쏙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조정을 받고 있고, 나중에 내수 섹터도 분명히 시세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때가 돌겠죠. 그런 종목군들을 준비하느냐, 이후의 종목군들을 준비하느냐, 아니면 지금 당장 올라가는 걸 따라가느냐, 이거는 투자자의 성향에 맞게 하면 좋다라는 얘기죠. 그렇군요. 참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바꿔놓긴 했는데 옛날처럼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렇게 이분법적인 분류가 이제는 좀 통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전략적으로 바벨 전략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따 갈 거, 지금 가는 거, 그쵸. 이렇게 같이 갖고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렇게 하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다리면 내 순서 온다. 단 제대로 종목을
골랐다면 제대로 종목을 고른다면 분명히 내 차례는 온다. 반드시 옵니다. 네,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최근 시장이 강하고 좀 비정상적일 정도로 강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으신데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개개인으로 들어가면 시장 강하다고 하는데 내 종목은 좀 깜깜무소식이고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좀 심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분들은 계속 기다리면 되나요? 주유소 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저는 네.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잘못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네. 정말 움직이질 않아요, 종목이.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는 종목에서 이거를 매도를 해버리고 움직이는 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면 여기에서부터 수익이 나면 되는데 기다렸던 종목을 정리를 해버리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샀는데 이것마저 밀려버리게 된다라면 오히려 더 안 좋게 그러니까요.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기저효과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저효과라는 것은 실적이 작년보다 무조건 좋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순서는 반드시 와요. 그 순서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대응 능력이 되면 이거 갈아타세요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 주린이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게 수준에 올라와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단 차라리 그냥 초보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성장을 할 수 있다라면 굳이 바꾸지 않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뭐 기다리는 전략이 더 낫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주린이 분들이 혹시 시청하고 계시다면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올해 시장이 뭐 코스피가 3,200포인트 올라가고 천스탁 됐는데도 내 종목이 안 올라간다. 작년 시장 같이 그냥 뭐 잘만 사면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이제야말로 조금 어느 정도 학습과 그다음에 주식에 대한 정보력과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오히려 수익을 내는 시장이고요. 장은 좋지만 모두가 돈 버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주유소를 널리 퍼뜨려 주시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박원재 의원님도 그렇지만은 정재 의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투표를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노란톡이 아니라요? 네. 업종의 모든 것, 철강의 모든 것,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잠깐 죄송합니다. 자, 네. 어쨌든 주식계의 손흥민, 박원재 위원님의 독해가 궁금하시다면, 업종 독해가 궁금하시다면 넥스트니로 투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가치 주면서도 실적 지키는 성장주인데 아직 안 올라간 게 궁금하시다면 ISC로 투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투표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당장 투표해 주시고요. ISC 이름만 들어도 마치 하늘 위로 날아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발사해 주시죠. 두 번째 포인트. 철강주 성장주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 기업도 성장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삼성이나 지금 SK 하이닉스나 TSMC나 지금 반도체에 대한 설비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설비 투자의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사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메모리 쪽과 비메모리 쪽에 사업을 다 영위를 하고 있어요. 후공정 쪽 소켓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메모리 쪽과 비메모리 쪽에 좀 균일하게 어느 정도 배분이 좀 잘 돼 있었어요. 사업의 매출 구조가.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메모리 쪽보단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매출이 좀 더 비중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원가율 자체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좀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이 삼성 쪽이라든가 SK 하이닉스 쪽 이 세트업체들에 있어서의 대규모 투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원재 의원님
왜 진행을 안 해주세요? 네. 꼭 이제 정재훈 전문가님이 말이 끝나면 우리 박 PD님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 해서 서로 안 돕기로 하셨나요, 이제? 아 저는 서로 안 지금 도와주기로 다른 했나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가상 앞에 보고 있어요. 진짜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오해하신단 알겠습니다. 말이야. 주식시장을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오라고 이야기해놓고 코인판으로 가버리신 우리 박 PD님 이거 진짜 남겨두고. 이거 이제 좀 정정해 주세요. 이러다 다 오해하실 것 같아. 저 지금 알겠습니다. 채팅 보고 있습니다. 채팅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소통 왕인 걸로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넥스틴도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들어봐야겠죠? 네. 인스펙션이라고 있어요. 네. 웨이퍼가 점점 미세 나노 공정이 진행되니까 이게 불량이 나오면 로스가 커요. 그래서 이제 검사 장비가 점점 투입이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미세 공정 난이도가 낮을 때에는 2D 정도만 돼도 찾아냈어요. 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나노 단위가 미세 공정 진행되니까 2D로는 자꾸 디펙션이 못 찾아요. 그래서 3D로 가는데 요거를 제일 잘하는 기업이 KLA라고 이 기업이 뭐 검사 장비의 끝판왕입니다. 실적도 뭐 엄청납니다. 여기가 이제 독점하고 있던 거를 국내에서 이걸 대체한 기업이 나온 거예요. 그게 넥스틴이 하는 이제 인스펙션 웨이퍼 장비인데 이게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한 2조 시장이 돼요. 2조 시장 하면 얼마나 큰지 잘 안 와닿죠? 네, 확 와닿지 않네요. 얼마나 큰 건가요? 네, 속해 시장보다 몇 배 큰 거예요. 파이론 저희가 이겼네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이제 3% 침투를 했어요. 100이라면 3. 그런데 이제 갈 길이 많죠, 그러니까. 그리고 대체를 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다 KLN이나 히타치를 쓰고 있는데 네. 아마도 이쪽으로 점점 대체가 되지 않을까. 또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텔과도 같이 협의해서 지금 기술 개발 들어가서 그쪽도 지금 컨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확장성에 있어서 꽤 기대가 되는 그런 단계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했지만 업력이 짧지 않고 캐파가 제법 크다. 이 정도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장주 오브 성장주인 종목이네요. 넥스틴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조 원이 넘는 큰 물에서 놀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두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다시 들어보셨으니까 문자 샵 0082번으로 마음에 드는 종목에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내 구조 정리를 하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집합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제대로 좀 종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나누었던 내구조 이야기들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두 위원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박원재 전문가님은 지금 모든 것이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부족인 상황에서 철강주 오늘 강했던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정재훈 전문가님께서는 시장 좋지만 그 안에서도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숫자는 배신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성장 섹터와 성장할 섹터 함께 찾자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교집합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왔는데요. 이벤트 넘어갈 줄 아셨죠, 박 PD님? 네? 지금 이벤트 할까 봐 놀라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신 거요? 요즘 예고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PD님이 긴장하시나 안 하시나. 방송에 집중. 왜 그러세요? 정말 깜짝이야. 앙탈이 오늘따라 크신데 네, 소리가 너무 크니까 빠르게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교집합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종목은요. 인기 검색 상위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셀트리온, 엑세스바이오, 수젠텍, 그리고 NI스틸, LG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네,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엑세스바이오, 수젠텍, 이트론, 신풍제약, 캐몬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마지막 종목은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이라고 합니다. EID, 영신산업, E&D, KFW, 유니온, NI스틸, SFA 반도체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 중에 겹치는 세 가지 종목 뽑아볼까요? 네, 포스코 강판, 제넥신, 팜스토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종목이 이름을 올렸는데 겹치는 섹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팸스토리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세요, 네, 개인적으로? 팸스토리 우리 정재훈 위원님 한번 발사해 주세요. 아, 근데 여기 옆구리에 오늘 14% 정도 올라갔는데 팜스토리가 올라갈 때쯤 되면은 항상 네. 그 닭 관련된 이슈들이 올라오잖아요. 아, 닭이요? 그 치킨들. 네. 얘기 좀 해주세요. 팜스토리. 왜 올라가요 그게? 아무튼 사료 관련주잖아요. 팜스토리. 아, 연관이 혹시 있나요? 할인 사셨어요? 네, 아니요. 혹시 할인 아니요, 저는 이게 교촌 그쪽, 저는 이 네. 팜스토리가 이게 딱 입에 종목을 살 때 착착 감기는 게 뺨스토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번 해주시죠. 착착 감기는 뺨스토리. 이 팜스토리 자체가 사료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뭐 최근은 아니죠. 조금 됐죠. 뭐 2월달, 3월달의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한 차례쯤 시세 흐름들이 나왔었고 최근에도 똑같이 오늘 같은 경우도 움직였던 그런 이유가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예요. 그러면서 오늘 구리 관련주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좀 급등 나왔죠. 풍산 같은 경우도.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이 곡물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크게 시세가 나왔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예요. 탄력적으로 오늘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곡물 가격이 인상이 되면 가격 인상으로 하면서 이걸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매기가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 종목을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주식 초보분들이 이 종목이 좋고 뭐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내일장에 그냥 덥석 사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렇죠.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미 벌어져 버렸어요.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려면 좀 이 조정을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올라가지 않은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차라리 요 종목보다는 수익, 뭐 탄력적으로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아도 좀 더 수월하게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관련주들 상당히 좀 많아요. 뭐 농업 관련주라고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셔도 종목군들의 수는 좀 상당히 많아요. 뭐 남해화학이라든가 농우바이오라든가 뭐 효성 OMB 뭐 이런 기업들도 다 곡물 관련주로 농업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경농 같은 경우도 시세의 흐름들이 이렇게 크게 나오진 않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근데 여기서 좀 보게 되면 대동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대동이라는 기업도 좀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지만 실적에 대한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해외 시장까지 개척을 하고 유럽 시장까지 개척을 하고 있죠. 그럼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을 순환매를 좀 노려보면서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냥 제일 만만하게 본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은 뭐 남해화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경농이라든가 뭐 효성 OMB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같이 마찬가지로 그 섹터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순환매가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기다리면서 좀 순환매를 활용한 그런 매매를 해보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도 뭐 곡물 시장, 원자재 가격의 선물 시장을 좀 보게 되면 나쁜 흐름들은 아니에요. 나쁜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내일장도 아마 관심 있게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순환매는 좀 계속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가끔 저희 이제 교집합 종목을 다루고 있는데도 이 종목 자체를 추천의 개념으로 알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추천의 개념이 아니라 워낙에 이제 시장에서 핫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찾아본 종목일수록 교집합에 들어갈 종목 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으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팜스토리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오늘 또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포스코 강판이죠. 포스코 자체에 대한 이슈도 있었으면서 관련된 종목들 다 올라가는 모습인데 포스코가 철강 가격 강세로 인해 실적 호도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에 관련된 종목들 다 튀어 올랐습니다. 포스코 강판 우리 박원재 전문가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포스코 강판도 마찬가지로 네. 이 교집합 종목의 특성상 사실은 되게 타이밍적으로 네. 매수 타이밍은 다 지난 종목들이에요. 그렇죠. 오늘 슈팅이 나온 거죠 또. 네, 왜냐면 뭐 10%가 아니라 최근에 뭐 50% 이렇게
오른 상태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려고 이제 올려놨는데 이게 핫하니까 이제 올라오겠죠. 그렇죠. 규집합 종목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전문위원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해설, 이 종목이 오르게 된 배경, 이걸 설명해 드릴 뿐이지 이게 좋으니까 이제 내일 사세요. 이건 진짜 아닙니다. 그렇죠. 포스코 강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강판, 철강 이런 쪽을 보면은 시크리컬이라고 합니다. 경기 순환을 한다 그러죠. 경기 순환을 하는 기업들은 투자가 까다로워요. 왜 까다롭냐면 안 좋을 때 들어가서 좋을 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최악의 시기 때 적자 났을 때 이때는 퍼가 안 나와요. 퍼가 적자니까 산정이 안 됩니다. 그냥 뭐 나오면 100이에요. 근데 그때 업황이 돌아설 걸 믿고 고퍼에 사서 이제 실적들이 엄청 잘 나옵니다. 뭐 사상 최고 실적이 오늘 현대제철도 분기 실적이 3천억 나왔어요. 포스코는 1조 5천억 나왔죠.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시크리컬 기업을 이거 뭐 실적 너무 잘 나오네. 다음 분기도 잘 나오네. 퍼가 낮아지네. 100이었던 퍼가 이제 10배네. 5배네. 이러고 들어가면 낭패 봅니다. 왜냐하면 시크리컬은 영원히 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나빴다가 좋아지는 구간에서 주가는 6개월 선행을 합니다. 그러면 피크 찍는 걸 봐야 되는데 일반 투자자가 업황의 피크 찍는 거 추적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전문가도 그 피크 찍는 걸 찍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시크리컬은 굉장히 훈련이 잘 된 투자자가 하는 거지 이게 따라다니는 섹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돌아가면서 시크리컬이 다 시세가 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세가 왜 나고 있는지는 이해해야 되고 다음 사이클이 올 때의 징후 또 피크를 찍을 때는 어떤 징후가 나타나는지 이런 걸 보고 하시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포스코 강파는 그럼 기업 분석적으로 한번 볼게요. 3,300억입니다. 오늘 올라서 3,300억인데 이런 기업은 퍼 밸류를 추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카바를 안 하기 때문에 포워드 퍼는 안 나오고 작년은 형편없기 때문에 작년 퍼로는 45배가 나와요. 얘기했지만 작년 45배 때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1, 4분기 나오면 실적이 엄청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포워드 추정치가 나오면 10배에서 언더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 퍼니까 좋은 거야 하고 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업황이 좋았으니까 퍼는 떨어질 거고 그 퍼가 계속 떨어지겠지만 피크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기업이 과거로부터 왔던 레퍼런스를 보면은 보통 철강제 이런 거는 지금 0.6대에서 0.8대에 있는데 PBR이 지금까지 누적된 자본 계정을 보고 판단하는 게 빠릅니다. 이런 거는. 그런데 포스코 강판은 이미 1.4배 수준에 와 있어요. 그러면 꽤 왔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철강 섹터가 다 핫한데 특히 이제 강판은 냉연제를 하니까 냉연제라는 건 뭐냐면 냉연 강판. 철은 표면 그대로 판매하는 제품은 없습니다. 고부가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도금 처리를 해요. 이걸 도금 강판이라 하는데 아연으로 처리도 하고 구리는 당연히 넣고 뭐 여기에 이제 칼라를 입히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표면 처리를 하는 표면 장판을 하는데 이런 게 가전 제품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서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익률이 급속도로 좋아지는데 이 정도 주가가 지금 강판 경우는 2월 달에 15,000원이었던 주가가 오늘 55,000원이에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주가가 커버했고 이 정도면은 좋아지는 걸 꽤 많이 반영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강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무조건 PER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해서 수익이 무조건 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좀 보는 게 좋을지 무조건 낮다고 해서 투자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까지 해드리면서 오늘 또 슈팅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추천할 개념보다는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철강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도팀에게 투표를 좀 해주셔야겠죠. 철강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대로 좀 공부를 하시면 이러한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도 좀 잘 공략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조금 전에 네. 박 의원님이 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주가가 올라갔고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PR 밸류가 떨어졌을 때 네네. 그때 싸다라고 싸서 매수를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걸 반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안 올라갔는데 지금 PER이 낮아요. 아. 주가의 시세 흐름들이 낮은 상황에서 주가는 안 올라갔어요. 네. 전에도 기저효과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각 기업들의 실적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PR이 낮다는 얘기는. 그쵸. 그런 종목군들을 하반기를 보려 노리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좀 역발상으로 그렇게 그렇죠. 접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박 PD님.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무슨 말 좀 얘기요? 끊지 마시고요. 뭔 얘기야? 자, 오늘은 이미 올라간 철강업종 파헤치기나 네? 그다음에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가치 플러스 성장주 강이냐 요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철강주는 아직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거 알겠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이. 왜 짜증을 내세요?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고. 포스코 강파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잠깐만요. 잠시만요. 자, 이벤트 중이에요. 잠깐 뭐 노래 나오고 있어. 뮤직 큐.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놀라셨죠? 왜 노래가 나올까 하신 분인데 지금 빨리 핸드폰 여시고요. 샵 0081번으로 응원하시면 됩니다. 급하니까 1 쳐서 보내시면 됩니다. 1 치시면은 정재현 위원님 투표고요. 숫자 2번을 치시면 박원재 위원님입니다. 아셨죠? 1번과 2번 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로 제가 말씀드렸죠. 유튜브 시청자분들 오늘 좀 저조합니다. 우리 응원단장 까꿍님 어디 가셨습니까? 가출하셨습니까? 빨리빨리 지금 채팅창에다가 1번 치십시오. 1번 100번씩 치세요. 아셨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이벤트 당첨시키면 서울경제상품권 선물로 팍팍 쏠 테니까 빨리빨리 지금 보내주세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딜레이가 좀 있어. 왜 그렇게 보죠? 저도 힘들어요, 지금. 쇼미더머니 준비하고 있어요? 그의 손에 들리는 합격 목걸이. 네. 저도 힘들어요, 지금. 이제 저희 후배 PD님들이 좀 이렇게 저를 힘들게 손 합니다. 줘봐요. 저와 함께 갑시다. 그의 손에 드랍 걸리는. 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자, 아무튼.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유튜브는 좀 딜레이가 있으니까요. 좀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한 100분 가까이 보고 계신데 아직까지도 조용히 보시는 분들 있어요. 우리는요, 조용히 보시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1이라도 치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누워서 이렇게 치시면 돼요. 1. 네, 아셨죠? 저희도 치죠, 박 의원님. 보지만 그죠? 마시고 네. 눈빛으로만 얘기하면 모릅니다. 유튜브는. 네. 자, 그다음에 유튜브 시청자분들 좀 말을 그러게요. 좀 제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박 PD님 하트 하셨던 우리 꿀박님 보고 싶습니다. 하트 보내드리고 우리 까꿍님께서 오늘 좀 약해요. 까꿍님, 우리 까꿍님 아직 100명 안 넘었습니다. 응원단장 사퇴하실 건가요? 그다음에 우리 오케이님께서 자꾸 제 머리 가지고 자꾸 약 올리시는데 오케이님 아무리 양봉잼을 선물로 주셨다 하더라도 계속 그러시면 경고 드릴 거예요.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유튜브 아이디 영어로 하신 분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이벤트 당첨되고 싶으면 우리말 있잖아요. 순 우리말, 이쁜 말 좀 바꿔주세요. 아셨죠? 한국말로 좀 바꿔주십시오. 영어 말고요. 이제 지금 바로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자, 일단은 영어지만 감동했습니다. 우리 비탈님, VITAL 비탈님. 그렇게 읽는 거 맞나요? 그냥 읽히는 대로 읽겠습니다. 우리 비탈님 축하. 바이탈이라고 읽는 거? 그러니까 위원님 이거 재미. 재미.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얼굴이 왜 빨개져? 유머. 근데 얼굴이 왜 아니, 빨개져요? 그러니까 쪼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영어로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이탈님 아셨죠? 그다음에 이상 모더님 당첨인 줄 알았죠? 불합격. 저 이제 고집 부릴 거예요. 이제 영어로 아이디 만드신 분들은 이벤트 당첨 안 시킵니다. 바이탈님이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인자님 당첨시켜드려야겠죠. 우리 하인자님 당첨이고요. 그 다음에 정경란님 당첨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뽑아드릴까요? 그 다음에 응몽샤스님, 죄송하지만 저 응원하지 말아주세요. 응몽샤스님은 도팀 응원하세요. 거절하겠습니다. 응봉이라서, 응몽샤스님. 네. 아이디를 바꾸시던가 아니면 저 응원하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고지식.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문자 당첨자 있나요? 문자 체인지 해주세요. 자, 3072님, 2662, 4004님, 338311님, 1755님 축하드립니다. 저 뒷번호 유튜브 당첨자분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벤트가 보통 이렇게 느닷없이 왔다가 느닷없이 지나가는 건가요? 자, 지금 발사 준비가 완료된 ISC 세 번째 포인트 발사하겠습니다. 발사해 주시죠. 네, 세 번째 포인트는 저희가 2부에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박 PD님. 아, 네. 네, 정재훈 전문가님도 눈으로 욕 그만하시고요. 네, 예쁜 말, 좋은 말만 방송에선 하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벌써 욕 나왔을 거예요. 제가 네. 좋아하는 오늘 특징주 팸 스토리는 네. 너무 올랐으니까 네. 다음번에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종목을 차라리 공략하자. 이렇게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피디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팜스토리와 포스코 강판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또 제약바이오주 아직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넥신 오늘 올라왔는데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아직도 좀 물려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는 저희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백신이 주권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백신이 당연히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럼요. 백신을 만드는 건 신약을 만드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새로운 인자를 찾아서 네.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쳐서 이제 허가를 뜻해서 나오면 얼마 걸리냐면 10년이 걸려요. 보통 약 만드는데요. 예.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워낙 인류학적으로 중차대한 위기에 맞닥뜨리니 전 세계의 의료계에서 그냥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작용이 있다는 거는 다 인지를 해요. 네. 다만 이제 미국계에서 발표한 모더나나 화이자가 이제 가장 부작용이 적다. 이렇게 해서 선호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혈전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다 보니 사람들은 불안한 거죠. 네. 우리는 화이자 못 맞아요 이러는 거죠. 그렇죠. 화이자 없으면 모더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즈를 따지면 미국이 이제 부스터샷까지 맞아야 되니 그러면 야 이건 올 연말까지 생산되는 건 우리가 다 갖고 있어도 부족해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유럽하고 확보하면은 여타 지역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도 패스트 트랙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5개 업체가 지금 앞서 있어요. 임상 1상 들어가 있는 기업이. 네. 우리가 먼저 잡을 거야. 네, 제넥신이 그 중에 하나고 셀리드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굉장히 널뛰기를 하죠. 그다음에 뭐 진원생명과학, 유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기업들이 제넥신과 더불어서 이제 임상 1상을 하는데 모멘텀입니다. 이게 뭐 백신인 성공해서 패스트트랙을 통과할지 안 할지 몰라요. 다만 백신 주권을 가지고 계속 이러는 한 아마 모멘텀 플레이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멘텀 플레이는 밸류 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감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점 정해놓고 나는 타점을 이렇게 잡겠다고 훈련된 분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주식 불평 같은 경우는 모멘텀 플레이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안 합니다. 이런 플레이를. 근데 이제 제넥신이 그 5개의 임상 1상 들어가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 백신 이슈는 아마 계속 간헐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쑥불쑥 백신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정재훈 전문가님은 제넥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별로 안 좋아하시죠? 일단 이게 제넥신 자체가 처음에 이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시작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잘 진행을 하다가 돌연하게 이게 딱 바뀌어버렸어요. 임상에 대한 부분들을 바꿔버렸어요. 네. 물질 변경을 좀 했었거든요. 그 부분들 때문에 원래는 기존에 했었으면 올해 하반기나 연말 정도에는 백신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올해는 일단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상승을 했던 그 이유가 인도네시아 쪽에 백신 후보 물질을 좀 수출하겠다라는 그 소식이 좀 전해졌었고, 뭐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없는 게 특이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었고, 뭐 그 기업, 그 나라와 이제 협력을 해서 만들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사실 이거는 단기적인 그런 흐름들이 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게 성공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아마 올해에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안 된다라면 굳이 이게 필요가 있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봐요. 이미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1월 달이면은 더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접종을 좀 마칠 건데, 면역 집단 이 사태까지 일단은 기준점을 좀 설정해 놓은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추이는 좀 백신의 개발 속도라든가 이런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반대로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섹터를 만약에 보신다라면 이 코로나에 있어서 치료제라든가 뭐 혹은 다른 부분들보다도 네. 백신에 있어서 생산을 하는 업체들 쪽으로 좀 압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기업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 자체가 이 백신과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종목군들을 좀 찾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집합 종목 세 종목으로 정말 이야기 깊게 나눠봤는데요. 오늘 나누었던 세 가지 종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스코 강판입니다. 업황에 호조하지만 매수 타이밍은 이미 떠난 열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종목도 볼까요? 네, 제넥신 같은 경우는 백신 주권이 지금 핫한 이슈인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되 정재훈 전문가님께서 백신 생산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따로 찾아보는 게 어떨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은 우리 박 PD님이 발음이 좋다라고 했던 팜스토리.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하지만 노려보실 분들은 순환매를 길목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코너죠. 종목 진품 명품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PD님이 언제 이벤트가 터질지 몰라서 지금 허리를 다시 세우는 모습을 포착했는데 오늘 종목 진품 명품에서는 여러 가지 종목을 좀 보고 싶어요. 어떤 종목들을 감정해 주시면 좋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I스틸, 현대모비스, DR잼, 동국 SNC, 삼강 M&T 일단 도착을 했는데 이 중에 내가 감정가 새로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박원재 전문가님은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없나요? 네. 사랑해요 LG 하면은 바로 정전 전문가님입니다. 아니, 광고 이제 그 노리시는 거예요? 앞에 디스플레이가 붙었잖아요. 아, 그럼 안 LG, 되는구나. LG 디스플레이도 LG입니다. 빨리 해주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감정을 원하실 거예요. 요즘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아, 혹시 광고 일단- 노리세요? 네? 전문가님 광고 노리세요? 뭔 아니요, 소리예요? 아니요. 무슨 제가 이거 지금 알겠습니다. LG 안 됩니다. 디스플레이. LG는 사랑이에요.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아마 박 의원님도 아마 LG 디스플레이를 감정을 하시지 않을까 그거 좀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박 의원님도 아마 한 말씀 거두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뭐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박 의원님한테 토스를 하도록 하겠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거는 뭐 시청자분들이 방송에서 못 듣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LG 증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LG도 증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약간 이게 좀 바뀌었어요. 지금 LG가 원래는 기존에 했던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TV용 패널, 즉 대면적을 설비 투자를 증설을 고려를 먼저 하고 있었었는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중소형 쪽으로 좀 먼저 선행 투자를 진행을 하는 걸로 아마 그 조율을 좀 잡아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 이유는 애플향이에요. 애플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대면적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 이유는
활용도가 좀 상당히 많아지잖아요. LCD를 쓰던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OLED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영역 자체가 좀 상당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업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업황 속도는 계속 좋아지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쪽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쪽도 증설을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삼성의 투심위는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부분으로 박 의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작진 분들 좀 피곤한가 봐요. 네. 지금 ED가 대문자가 아닌데요. 네. 네, 마법처럼 지금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신기가 좀 불편했는데. 네. 자, 이어서 갑니까? 네. 네. 네, 이어서 그러면 우리 정 의원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현장감 있게 현재 이제 증설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와 앞으로 업황에 대해서 이제 첨언을 드리면은, LCD 가격이 망한 줄 알았는데 계속 올라왔죠. 이게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살려준 그런 천재유리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LCD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중국이 LCD를 침투를 하면서 이제 대면적 10세대 뭐 이런 쪽을 먼저 치고 나가서 사실 국내 LCD는 증설을 할 수가 없었어요. 중국이라는 기업은 국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단가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력을 차별화둘 수도 없고요. 기술력을 차별화둘 수 있는 게 OLED였죠. 그런데 OLED의 가격과 LCD의 가격은 제법 차이가 났었어요. 한 5배? 뭐 이렇게 났었는데 LCD도 이제 쇼티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LCD 가격이 올라와요. 그러니 이제 그렇잖아도 이제 차세대 기술로 넘어가야 되는 이 모멘텀이 있던 차에 애플 입장에서는 이제 LCD를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면 OLED를 가겠다. 그래서 이제 정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제 대면적 원래 TV용 패널을 대응하기로 했는데 네. 애플이 이제 빨리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수율이 안 나와서 정말 고생을 했는데 천만다행으로 수율이 이제 그냥저냥 공장 굴릴 만큼은 나오다 보니 LCD에서 수익 뽑아 먹고 이거 수율 맞추면서 또 뽑아 먹으면 LG 디스플레이는 완벽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항상 기업이라는 건 이건 이제 뭐 힘들 것 같은데 할 때가 최악. 그런데 그 최악을 벗어나서 이젠 죽지는 않겠는데 그러면 올라왔다가 네. 이거 이익 좀 많이 보겠는데 하는 단계가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단계예요. 근데 이익 좀 날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잘 지켜봐야 돼요. 그러면 두 분 감정가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재훈 전문가님 감정가 어디까지 보세요? 일단 앞자리 숫자는 기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게 되면 잠깐 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하락 추세 때 요 부분들 상단 자리대는 한번 부딪히지 않을까 싶어요. 요 자리대가 이 자리대가 뭐 한 3만 원에 3만 2천 원 뭐 요 언저리대거든요. 요 언저리대가 매물대가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요 자리대가. 그러면 여기에서는 오히려 좀 숨고르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32,000원 정도? 뭐 그 정도의 목표가를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박원재 전문가님도 목표가 어디로 잡아주실까요? 자릿수만 바꾸려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투자를 할 때는 업사이드가 좀 많이 남아있는 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좋은 회사이고 업사이드가 제법 믿고 추적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업사이드 많이 보이는 기업은 꽤 많아요, 시장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 자릿수 바꾸는 3만 원 정도만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봐주신 종목 LG 디스플레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진품명품 오늘 첫 번째에서 마지막 종목 LG 디스플레이가 됐습니다. 정재훈 전문가님께서 감정가 32,000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한 줄 정리 들어볼까요? 네, 성장은 지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사랑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 박원재 전문가님의 감정가도 볼까요? 앞자리 수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재훈 전문가님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3만 원까지 보자 말씀을 드렸고요. 한 줄 정리해보죠.
자, OLED TV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투표 잊지 않으셨죠? 도팀과 박팀으로 나뉘어서 지금 현재 넥스팀과 ISC 투표 받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팀의 종목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두 위원님과 박 PD님과 함께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